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27일입니다. 오늘부터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들이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중앙현관에서의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그리고 교실 책상마다 개인용 가림판을 설치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면 강의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크지만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강의에서 우리는 말하기 듣기 학습법 중 토의 학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토론 학습에 대해 알아보고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론 학습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하기 듣기 학습법 중 토론 학습에 대하여 알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토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고 토론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토론 교육의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토론의 형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토론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토론이란 하나의 논제를 놓고 그 논제에 대해 찬성자와 반대자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 주장의 정당성 또는 효율성과 상대편 주장의 부당성 또는 비효율성을 제시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화법입니다. 그러나 토론은 논쟁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토론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의견을 제시하여 그 중에 합리적인 의견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상명하달식의 사회, 유교적 관념이 지배하고 있던 사회에서는 수직적인 언어가 발달되어 있고 토론과 같은 수평적인 언어는 발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로 오면서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개성이 존중되는 수평적 언어 사회로 전환되어 가고 합리적인 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면서 토론 문화의 형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도 토론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제7차 교육과정의 지도 내용과 2007 개정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2012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토론교육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토론 관련 성취기준을 보면 5, 6학년군에서 듣기 말하기 영역에 절차와 규칙을 지키고 근거를 제시하며 토론한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론학습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뿐만 아니라 구급과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고력 신장 및 좋은 언어 문화 형성을 위해서 좋은 수업 기제가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여 이해해야 함으로써 분석력과 이해력이 신장되고 또 상대편의 주장을 비판하고 종합해야 하므로 비판적 사고력, 종합적 사고력이 신장될 수 있습니다. 또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함으로써 논리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융통성, 유창성이 있는 논리 전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할 수 있습니다. 또 토론 활동은 인간 중시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형성 및 언어 문화 창조 활동에도 적절합니다. 우리는 상대편이 자기의 주장과 다르면 그것을 잘 수용하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모습, 고함치는 모습, 안색이 변하는 모습 등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토론 교육을 통하여 상대편의 주장이 합리적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를 갖추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태도를 갖추게 하여 좋은 언어 문화를 형성해 나가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요소에 대해 알아봅시다. 토론에는 4가지 요소, 즉 토론의 논제, 토론자, 토론 규칙, 청중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각각에 대하여는 다음에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토론의 논제는 뭐뭐 해야 한다나 무엇이다 와 같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분명히 서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논제는 토의의 의제는 될 수 있어도 토론의 논제는 되지 못합니다.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나타낼 수 없는 논제이기 때문입니다. 토론 논제는 내용에 따라 사실명제, 가치명제, 정책명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명제로 이루어진 논제는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가름하는 논제, 예를 들면 피고는 살인 혐의가 없다 와 같은 것이고 가치 명제는 무엇이 좋고 나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전제로 한 논제입니다. 예를 들면 선의의 거짓말은 인정해야 한다 와 같은 논제입니다. 정책 명제는 정해진 입장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제입니다. 예를 들면 스크린 쿼터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와 같은 논제입니다. 다음은 토론의 요소 중 토론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론자는
논점을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주장의 잘못된 점은 논박하되 올바른 점은 수용해 가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화내지 않고 침착하고도 상냥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자는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하고 위압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또 토론이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토론의 진행을 돕는 질문과 요약을 삽입하기도 하고 결론에 이르면 정리해서 토론을 끝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요소 중 토론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론의 규칙에는 논제, 빠른 시간의 제한, 빠른 순서의 규정, 토론 후 판정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논제는 하나의 주장을 내포하고 있는 긍정명제로 합니다. 예를 들면 교복을 자율화해야 한다와 같이 하나의 주장과 긍정명제로 해야 합니다. 교복 자율화를 해야 하고 등하교 시간 자율화를 해야 한다 와 같이 두 가지 명제로 하거나 교복 자율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와 같이 부정명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 흡연과 같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의 논제는 학교 흡연 허락하지 않아야 한다와 같이 문장 자체로는 부정이지만 전체적인 의미로는 긍정적인 논제로 해야 합니다. 빠른 시간은 긍정자와 부정자 모두 동량의 시간으로 합니다. 빠른 순서는 긍정자가 먼저 하되 마지막도 긍정자가 합니다. 토론 판정을 할 때 심판은 토론자가 토론 활동을 토론의 규칙에 맞게 하는가, 주장을 위한 논거는 정확하고 적절한가, 그리고 주장하는 내용의 질적인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생각하며 판정을 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가치 판단에만 기준점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토론 심판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논제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토론은 논제와 일치되게 진행해 가는가? 주장 및 논박은 정확하고 충분한 근거에 의해 설득력 있게 하는가? 토론의 규칙에 따라 토론하는가? 끝까지 침착하고도 바른 태도로 토론하는가? 목소리의 크기, 용어의 적절성, 자세는 적절한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요소 중 토론 판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론의 판정은 심판이 있을 경우에는 심판이 판정하고 심판이 없을 경우에는 청중이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앞에서 살펴본 토론 심판의 기준에 따라 판정의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토론 교육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방법 중의 하나인 토론의 성격을 이해하고 이러한 능력을 신장하여 언어 생활을 원만하게 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론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토론은 교과 수업 중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토론 능력을 신장하기 위하여 따로 재량 시간을 활용하여 할 수도 있습니다. 토론 교육 중 교과 시간에 어떻게 토론 활동을 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 내용 중에 토론 활동의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토론의 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로 토론의 형태를 결정해야 합니다. 학습 토론으로 할 것인지, 2인 토론으로 할 것인지, 직파 토론으로 할 것인지, 세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각 소집단별로 사회자, 찬성자, 반대자 및 심판의 역할을 배정합니다. 넷째로 토론 준비하기를 합니다. 토론자는 토론할 내용을 준비하고 사회자는 사회 준비, 심판은 심판 기록표 등을 준비하여 적극적 참관자로서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간단한 소품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토론 활동 참관 및 평가 활동하기를 합니다. 사회자 및 토론자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토론 활동을 하고 심판은 토론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심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판장이 판정을 내립니다. 여섯째로는 토론 활동 학습에 대한 평가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심판의 평가를 중심으로 토론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거나 사회자나 토론자의 자기평가나 상호평가와 더불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시한 토론 학습 활동은 모든 학생의 경험적 언어 활동을 풍부하게 해주기 위해 청중이었던 학생이 역할 수행자가 되고 토론 활동을 하였던 학생은 청중이 되어 토론 활동의 경험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한 바를 정리하여 토론 학습의 절차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논제 정하기, 토론 형태 정하기, 역할 분담하기, 토론 준비하기, 토론하기, 평가하기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각 과정별 주요 활동은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론에는 이인토론, 찍파토론, 반대신문식 토론, 세다 방식 토론, 변형 아카데미 방식 토론, 퍼블릭 포럼 토론 등 다양합니다. 토론의 형태는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학습을 할 때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토론 형태를 띄었으나 토론과 같은 격식을 갖춘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응용한 학습 토론, 유사 토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서는 학생들의 토론 능력 발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학년이나 중학년에서는 비형식적 토론으로 까닭 말하기나 학습 토론을 활용한 토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학년에서는 학습 토론과 주장 펼치기, 수용 및 반론하기, 주장 다지기와 같은 기초적인 토론 형식을 갖춘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토론 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었을 때 세다 방식 등의 토론을 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활한 토론 학습을 위하여 교사가 먼저 다양한 토론 방법에 대해 알고 학생 지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PC본, 브로콘 토론, 타블로, 창문 열기 등등 토론 동영상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다양한 토론의 방법을 활용하여 학년 수준, 교과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습 토론을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언어 능력 신장에 유익한 활동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말하기 듣기 학습법 중 토론 학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들은 강의가 여러분의 과제 해결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말하기 듣기 교육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기원합니다.